임실군과 지역 정치권이 오염 토양 반입 정화시설 퇴출을 위해 국회를 찾는 등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전주의 한 인터넷 쇼핑몰이 현금 거래를 유도한 뒤 문을 닫아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거래하는 미국의 뉴욕 멜론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기로 해 전북이 금융 중심지로 지정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항공대가 도도동으로의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항공 소음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게 남은 과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임실군과 지역 정치권이 오염 토양 반입 정화 시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를 방문해서 광주광역시의 시설 허가 취소와 관련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실에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을 허가했습니다. 아직 정상 가동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한 달 전에는 오염토양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기도 했습니다. 임실의 분노가 국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임실군수와 임실군의회 의장 등은 광주광역시는 시설 허가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정, 옥중호 인근에 토양 오염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 임실군에서는 모든 법적, 행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용호 국회의원도 함께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토양 정화 시설이 들어서려는 곳의 자치단체가 시설 허가권을 갖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빠른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임실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의 불씨인 만큼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접수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피해는 임실이 보는데 임실군에서 제대로다가 규제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 한번 저 대면복을 받고 국회에서 타오른 총력전의 불길이 오염토양 정화시설의 퇴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의 한 인터넷 쇼핑몰이 현금으로 지급하면 값을 깎아주겠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해서 돈만 챙기고 문을 닫아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카드 결제와는 달라서 현금 거래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지연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딸의 옷을 사면서 무통장 입금을 했습니다. 현금은 10%를 깎아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져 환불 신청을 했지만 배송도 환불도 감감무소식이더니 업체와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믿고 기다려주면 80명 모두 환불해주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환불 신청을 계속 3-4번 계속 올렸죠. 어느 순간부터 환불에 대한 공지사항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고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환불을 받았지만 현금을 보낸 피해자들은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370여 명, 피해자들이 만든 카페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달 초 새로운 유아복 쇼핑몰을 열고 다시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저희가 이제 그 부도가 난 거죠. 환불 말고도 빚이 있어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이제 월급 받고 이제 계속 갚아 나가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거든요.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모두 6,400여 건. 동일한 피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의 경우에는 그 집단 분쟁조정위원회로 또 접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책임한 유아복 업체가 엄마들의 마음을 멍들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미국의 본사를 둔 뉴욕 멜론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수탁 규모 1, 2위를 다투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전주에 둥지를 틀면서 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뉴욕 멜론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뉴욕 멜론은행은 앞으로 3년간 국민연금이 투자한 해외 채권 25조 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NPS enjoys impressive global stature on its own as one of the world's largest pension funds. We are incredibly honored that we are here to serve you. 1784년에 설립된 뉴욕 멜론은행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34조 달러를 수탁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입니다. 뉴욕 멜론은행은 전주 사무소 개설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자산관리 교육과 직원교류, 연수과정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임시 사무소를 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에 이어 뉴욕 멜론은행까지 전주에 진출하면서 다른 글로벌 금융기관의 전주 유치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그리고 혁신도시에 집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음 단계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을 유치했느냐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중요한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산 규모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글로벌 수탁은행들이 잇따라 전주에 둥지를 틀면서 전북이 추진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한국농수산대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500명 수준인 정원을 더 늘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농림부 장관을 지낸 국회 정운천 의원은 농업기관이 전북에 집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농수산대학에 분교를 설치하는 멀티캠퍼스 조성 사업은 경상북도 의도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멀티캠퍼스 문제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원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스마트팜 밸리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팜 밸리 반대대책위원회는 김제 스마트팜 밸리 기본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생태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체 부지를 찾는 등 새로운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이미 생태환경 대책과 농업발전 방안을 세웠다며 스마트팜 밸리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대가 사업 착수 4년 만에 도도동 이전에 들어갔습니다. 항공 소음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송천동 항공대에서 이삿짐을 실은 차량이 나옵니다. 부대 측은 이번 주부터 이전 작업에 들어가 도도동에 건립된 항공대로 주요 장비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전 작업을 끝내고 다음 달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항공대가 본격 운영되면 당장 소음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공대 측은 우선 마을 쪽 부대 담장에 방음벽을 설치했고 5년 동안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며 고정식, 이동식 소음 측정기를 설치해 기준치를 넘을 경우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소음 측정 부분을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시행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대 부근 주민들은 비행시간 조정과 지역 발전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간과 새벽, 농번기에는 비행을 하지 않고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같은 지역 발전 사업을 제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 그다음에 새벽 시간, 그리고 농번기 때는 주민들이 농사철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시간은 피해서 운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군 관계자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항공대 이전은 전주대대 이전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 해결과 지역 수건 사업 등에 대해서 부대 측과 전주시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시 용복동 일대의 소나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용복동의 소나무를 정밀 검사한 결과 소나무 재선충병이 최종 판명됐다며 전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등은 발생 지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통제하고
중인동과 김제시 금구면 일대까지 정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90포항 앞바다의 해상 경계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창과 부안의 첫 공개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3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번 공개 변론에선 양측 군수 등 140여 명이 참석해서 양측의 해역 관할권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2016년 부안군이 90포항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 풍력단지에 점유 사용을 허가하면서 자치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땅값이 2017년보다 평균 2.7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4.58%보다 낮은 것입니다.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군산의 땅값은 지난해 1.92% 떨어져 땅값 하락률이 전국에서 울산 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이 다음 달 새 대표 선임을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출자한 하역사들이 공모제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4년 문을 연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전북의 수출 전진 기지 역할을 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해 한때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경영 위기에 자본금을 출자한 전라북도와 하역사 세 곳은 지난 2016년 사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 혁신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GM 군산공장 철수 등 악재 속에서도 2017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억 3천만 원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경영 안정을 보이고 있는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이 다음 달 있을 대표 선임을 놓고 갈등을 빚을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주주사인 민간 하역사들이 공모제 대신 순번을 정해 대표를 선임하는 예전 방식으로 회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배제한 채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표로 선임하면 다시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모제 실시 이후에 회사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이거 분명히 잘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을 과거 잘못됐던 시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노조는 주주인 하역사들이 대표 공모제를 버리고 대표 선임을 강행하겠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가 전북 연구개발특구 등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가 연구개발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특구 펀드 자금을 크게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매출과 고용 인원을 지금의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에는 21개 연구기관과 482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설 연휴에 국립전주박물관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등 30곳에서 다채로운 민속놀이와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또한 전북 도립미술관과 산림박물관, 광활루원 등 171개 문화시설이 개방됩니다. 설 연휴에 민속놀이가 펼쳐지거나 개방되는 시설에 관한 정보는 전라북도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관광전시회의 이른바 마이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에 지원금을 줍니다. 지원 대상은 참가 인원이 100명이 넘거나 외국인 30명 이상 숙박하는 회의나 전시, 행사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각종 단체와 협회 등을 상대로 홍보 유치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고교 시절 유도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 씨가 어제 낮 12시 반쯤 검찰에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도부 코치 A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확보해 분석을 의뢰한 검찰은
결과가 나오는 다음 주 안으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익산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49살 문모 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 씨는 그제 김제한 모텔에서 각성제 일종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뒤 다음 날 아내가 마약을 한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문 씨와 아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 씨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고 문 씨 차 안에서는 마약 투약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들이 발견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성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해당 장애인 시설 대표의 아들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 장애인을 성추행하고 지체 장애인 3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온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주말까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보통 수준 이상의 공기질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 영하 4도, 익산 영하 6도, 무주 영하 7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습니다.